이보다 완벽한 문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 NSC 고위 자문관 엘리엇 브래드포드의 이 한마디에 G20 국제기술 회의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30조 원 글로벌 디지털 언어 표준 전쟁. 중국은 50억 달러를 쏟아붓고도 병음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고, 일본은 15년간 가나안자 통합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한국? 5천만 인구의 로컬 문자가 무슨 국제 표준이 되겠어. 중국 대표단은 코웃음을 쳤고 일본 외교관은 노골적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단 3일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글 입력 시스템이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압도했고 더 충격적인 건 이 설계가 600년 전 한 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세종대왕은 무엇을 어떻게 설계했기에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예견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워싱턴 DC 2024년 겨울 새벽 5시 47분. 백악관 지하 상황실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밤새 이어진 사이버 안보 브리핑이 막 끝나고 회의실 안은 피곤에 절은 한숨과 노트북 덮는 소리로 가득했다. 엘리엇 브래드포드는 종이컵에 담긴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에게 이런 밤은 일상이었다. 국가안보회의 NSC 디지털 정책 수석 자문관. 그의 책상 위에는 언제나 세계 각국에서 올라온 기술 표준 제안서들이 쌓여 있었다. 결국 모든 문서는 영어로 돌아가죠. 엘리엇이 농담처럼 던진 한마디에 몇몇 참석자들이 피곤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진담이었다. 지난 20년간 그가 다뤄온 국제 디지털 표준 협상에서 영어는 단 한 번도 중심에서 밀려난 적이 없었다. 중국어? 병음 입력 시스템이 복잡하고 표준화가 어렵다. 일본어? 가나 한자, 로마자가 뒤섞여 국제 호환성이 떨어진다. 그 외 언어들? 그저 로컬 포맷 수준일 뿐이다. 엘리엇에게 언어란 국가별로 포장만 다를 뿐. 결국 미국 빅테크와 영어 중심 시스템으로 수렴되는 당연한 질서였다. 회의 자료 맨 뒤쪽 한국 정부가 제출한 문서 한 장이 놓여 있었다. 한글 디지털 핵심 제안서. 엘리엇은 대충 제목만 훑어보고는 그 문서를 접어 책상 모서리에 밀어놓았다. 나중에 볼까? 그에게 한국은 중요한 동맹국이었다. 군사경제 협력에서는 핵심 파트너였다. 하지만 디지털 언어 표준? 그건 다른 이야기였다. 한국이 무슨 제안을 하든 결국 영어와 미국 기술, 생태계가 주도하는 판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고 그는 믿었다. 벽에 걸린 TV 모니터에서는 CNN 속보가 지나갔다. 중국, 일본, 아시아 디지털 표준 협의체 공식 출범. 엘리엇은 화면을 힐끗 보고는 고개를 돌렸다. 별 의미 없다고 생각했다. 중국과 일본이 손을 잡는다 해도 결국 그들의 문자 체계는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되기 어렵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아니, 안다고 믿고 있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갔다. 엘리엇은 마지막까지 남아 노트북 화면을 정리했다. 책상 위 접힌 한국 문서 한 장. 그 종이 속에 담긴 내용이 그의 인생을, 그리고 세계 디지털 질서를 완전히 뒤집을 거라는 사실을 이 순간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화면이 꺼지고 상황실은 다시 어둠 속으로 잠겼다. 오직 형광등 한 줄만이 접힌 문서 위에 희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오전 9시 23분, 백악관 서관 3층 엘리엇의 개인 사무실.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차갑게 내려앉고 워싱턴 특유의 회색빛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엘리엇은 책상 앞에 앉아 밤새 쌓인 이메일을 처리하고 있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젊은 한국계 미국인 분석관 제이슨 김이 들어왔다. 손에는 두툼한 브리핑 메모 뭉치가 들려 있었다. 보스, 밤새 정리한 자료 가져왔습니다. 제이슨은 책상 위에 파일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요즘 중국이 꽤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병음 입력 체계를 AI 번역 표준이랑 묶으려고 하더라고요. 유럽 쪽 기술 표준 기구에도 로비 넣고 있고요. 엘리엇은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을 훑어보았다. 예상 범위 내였다. 중국은 늘 그랬다. 기술 표준을 선점해 시장을 장악하려는 전략.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일본도 비슷하죠? 네. 가나 한자 혼용 체계를 유네스코 디지털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도 있고요. 제이슨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런데 보스, 솔직히 이거 단순한 문화 문제가 아니잖아요.
엘리엇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눈을 들었다. 무슨 뜻이지? 언어요. 문자 체계 말입니다. 제이슨은 책상에 기대며 말했다. 이건 결국 프로토콜 싸움 아닙니까? 디지털 세계에서 어떤 문자가 표준이 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기술 생태계가 전 세계로 확장되는 거죠.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핵심을 찔렀다. 문자를 지배하는 자가 디지털 세계를 지배하는 거 아닙니까? 엘리엇은 손을 멈췄다.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박혔다. 하지만 그는 곧 웃어넘겼다. 제이슨. 그건 좀 과장 아닌가? 문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니. 영화 대사 같은데? 아니요, 진짜예요. 제이슨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생각해보세요. 영어 알파벳이 ASCII 코드의 기본이 됐죠. 그래서 초기 인터넷은 전부 영어 중심으로 설계됐고 지금도 프로그래밍 언어, 도메인, 검색 엔진 전부 영어가 기준입니다. 중국이 왜 그렇게 병음 표준화에 집착하는 줄 아세요? 디지털 세계에서 한자 입력이 불리하니까 병음으로라도 주도권을 쥐려는 거예요. 엘리엇은 말없이 제이슨을 바라봤다. 제이슨은 책상 모서리에 접혀있던 한국 문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이거요. 한글 디지털 제안서. 이거 어젯밤에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요. 보스, 솔직히 꽤 흥미롭던데요. 뭐가? 한글 입력 구조요. 자음이랑 모음을 조합해서 음절을 만드는 방식이잖아요. 그게 알고리즘이랑 엄청 닮았더라고요. 엘리엇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다. 제이슨은 계속 말했다. 영어는 철자 하나하나 입력해야 하고 중국어는 병음치고 후보 고르고 근데 한글은 기억 더하기 아는 가. 이런 식으로 조립이 바로 되잖아요. 마치 함수 호출하듯이요. 디지털 입력 관점에서 보면 이게 되게 효율적인 설계거든요. 엘리엇은 천천히 그 문서를 펼쳤다. 표지 아래에는 한글 자모 조합 도식이 그려져 있었다. 마치 블록을 조립하듯 논리적으로 딱딱 맞아떨어지는 구조. 흥미롭긴 하네. 엘리엇이 중얼거렸다. 제이슨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중에 한번 제대로 보세요. 이거 생각보다 괜찮을지도 몰라요. 그는 문을 열고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다. 어쨌든 문자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보스. 문이 닫혔다. 사무실은 다시 고요해졌다. 엘리엇은 한참 동안 그 문서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무심코 그것을 노트북 가방 안쪽 지퍼칸에 집어넣었다. 나중에 봐야겠군. 그는 다시 이메일 화면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 한 구석에는 방금 들었던 한 문장이 맴돌고 있었다. 문자를 지배하는 자가 디지털 세계를 지배한다. 4일 후 워싱턴 DC. 국무부 외교안보 브리핑룸. 천장에 프로젝터가 웅웅거리며 대형 스크린에 세계 지도를 띄웠다. 회의 테이블 주위에는 국무부, 상무부, NSC, 국방부 인사들이 모여 앉아 있었다. 오늘의 주제는 명확했다. G20 정상회의 산하 국제기술안보위원회 의제 조율. 회의를 주재하는 국무부 차관보 마크 핸더슨이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말했다. 이번 G20에서 새로 상정된 의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국어 디지털 통합 표준입니다. 스크린에 의제 제목이 떴다. 목표 글로벌 AI 번역, 음성인식, 디지털 입력 시스템의 언어 간 호환성 강화. 엘리엇은 팔짱을 낀 채 스크린을 응시했다. 마크가 말을 이었다. 겉으로는 기술 표준 협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언어 패권 전쟁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이미 물밑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스크린이 넘어가며 중국 국기와 일본 국기가 나란히 떴다. 중국은 병음 기반 입력 체계를 AI 번역 엔진의 국제 표준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미 유럽 몇몇 국가와 MOU를 체결했고요. 일본은 상무부 국장이 물었다. 일본은 가나 한자 혼용 체계를 유네스코 디지털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자국 기술 기업들과 연합해 아시아 문자 표준 협의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표면적으로 협력하지만 속으로는 서로 주도권 싸움 중이죠. 엘리엇이 끼어들었다. 그래서 우리 입장은? 마크가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아직 명확한 전략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영어가 사실상 디지털 표준 언어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의제가 통과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만약 중국이나 일본이 주도권을 잡으면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 기술 기업들이 그들의 문자 체계에 맞춰야 합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모두요. 입력 방식, 번역 엔진, 심지어 AI 학습 데이터까지 전부 그들 기준으로 재설계해야 할 수도 있어요. 회의실이 술렁였다. 상무부 국장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건 우리 기업들한테 엄청난 부담이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크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그리고 그 순간 스크린에 뜻밖의 국기가 하나 더 떴다. 대한민국 국기. 엘리엇의 눈빛이 변했다. 마크가 말했다. 한국 정부가 비공식 채널을 통해 우리에게 제안을 해왔습니다. 한글 기반 디지털 입력 코드와 엔진을 G20 회의에서 공개 시연하겠다고요. 한글? 누군가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네. 한국은 자국 문자 체계인 한글이 디지털 입력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중국, 일본 방식보다 효율적이라고요. 말이 되나요? 제 개인 의견으로는 좀 과장된 부분이 있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한국은 최근 사이버 안보, AI 반도체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보여줬습니다. 무시할 수준은 아닙니다. 마크가 엘리엇을 쳐다봤다. 엘리엇, 당신 최근에 한국 쪽 자료 받아본 거 맞죠? 엘리엇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며칠 전에 한글 디지털 엔진 관련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어떻던가요? 모든 시선이 엘리엇에게 쏠렸다. 엘리엇은 잠시 생각했다. 사실 그는 아직 그 문서를 제대로 읽지 않았다. 하지만 제이슨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한글 입력 구조가 알고리즘이랑 엄청 닮았더라고요.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엘리엇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음절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영어처럼 철자를 나열하는 방식도 아니고 중국어처럼 후보를 선택하는 방식도 아닙니다. 일종의 조립형 문자죠.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디지털 입력 관점에서 보면 조립형 구조는 연산 효율이 높습니다. 입력 단계가 줄어들고 오류율도 낮아질 수 있어요. 만약 그들 주장이 사실이라면 엘리엇은 잠시 말을 멈췄다. 이건 생각보다 큰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마크가 팔짱을 끼며 물었다. 그럼 우리가 한국안을 지지해야 한다는 건가요? 아니요. 아직은 아닙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관이 끼어들었다. 한국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면 중국과 일본이 강하게 반발할 겁니다. 특히 중국은 이걸 미국의 한국 편들기로 프레임 잡을 거예요. 외교적 부담이 큽니다. 상무부 국장도 거들었다. 우리 기업들도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지금 시스템에 익숙한데 갑자기 새로운 한글 엔진을 도입하라고 하면 혼선이 생기죠. 회의는 점점 신중론 쪽으로 기울었다. 마크가 정리했다. 일단은 참고 사항으로만 두고 한국 측에 공식 시연 기회를 주되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양새는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엘리엇은 뭔가 찝찝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다. 엘리엇은 홀로 남아 스크린을 바라봤다. 화면에는 여전히 3개의 국기가 떠 있었다. 중국, 일본, 대한민국. 이건 단순한 기술 표준 회의가 아니야. 엘리엇은 직감했다. 이건 언어의 미래를 두고 벌이는 전쟁이다. 그리고 그는 그 전쟁의 판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 그날 밤 11시 38분 백악관 엘리엇의 사무실. 건물 대부분의 불이 꺼졌다. 복도는 고요했고 멀리서 경비원의 발소리만 간간히 들렸다. 엘리엇은 책상 앞에 홀로 앉아 있었다. 스탠드 불빛 아래 노트북 화면만이 그의 얼굴을 창백하게 비추고 있었다. 띵! 메일 알림이 울렸다. 발신자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과학기술협력실. 엘리엇은 마우스를 멈췄다. 한글 비공개 시연 영상이라.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호기심 반 의무감 반으로 첨부 파일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영상이 시작되었다. 화면에는 서울의 한 첨단 연구소 회의실이 나타났다. 깨끗한 유리창 너머로 밤 도심의 불빛이 보였다. 중앙 테이블에는 노트북 한 대가 놓여 있고 그 앞에 한 여성이 앉아 있었다. 이수연 박사.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차분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디지털 언어 연구소 소장 이수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개발한 K-한글 디지털 입력 엔진의 프로토타입을 시연하겠습니다. 그녀의 영어는 또렷했고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차 있었다. 이수연이 노트북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먼저 한글의 기본 구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분할되며 왼쪽에는 키보드 입력 화면이, 오른쪽에는 실시간 조합 과정이 떴다. 이수연이 키를 눌렀다. 기억. 자음 기억이 화면에 나타났다. 그녀가 다시 키를 눌렀다. 아. 순간 두 글자가 결합되었다. 가. 엘리엇의 눈이 커졌다. 조합이 실시간으로 이뤄진다고. 이수연은 계속 입력했다. 히읗 아 니은 한. 기억 을 이을 글. 자음과 모음이 마치 레고 블록처럼 딱딱 맞아떨어지며 하나의 완성된 음절을 만들어냈다.
이수연이 설명했다. 보시다시피 한글은 24개의 기본 자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합 방식 덕분에 11,172개의 음절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추가 선택 없이 즉시 완료됩니다. 그녀는 화면을 전환했다. 이번에는 비교 화면이 떴다. 영어, 중국어 병음, 일본어 가나 한글 4개의 입력창이 동시에 나타났다. 이제 같은 문장을 4가지 언어로 동시에 입력해 보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타이머가 시작되었다. 그녀가 말했다. 문장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입니다. 영어 입력 H-E-L-L-O M-I-C-I-T-Y-O M-E-T-Y-O 철자 하나하나를 입력해야 했다. 키 입력 횟수가 많았다. 중국어 병음 입력. 병음을 치고 후보 리스트에서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시간이 걸렸다. 일본어 가나 입력. 히라가나 입력 한자 변환 여부 선택. 가나를 입력한 뒤 한자로 바꿀지 말지를 다시 선택해야 했다. 한글 입력. 이응안 이은안. 니은여 이응령. 히으아. 시오세세. 이응묘요. 조합이 즉시 완료되었다. 후보 선택도 변환 과정도 필요 없었다. 타이머가 멈췄다. 영어 42타. 중국어 38타 후보 선택 6회. 일본어 35타 변환 과정 4회. 한글 29타 추가 과정 없음. 이수연이 조용히 말했다. 한글은 입력 횟수가 가장 적을 뿐만 아니라 추가 선택이나 변환 과정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이는 디지털 입력 효율성에서 결정적 차이를 만듭니다. 엘리엇은 숨을 참고 화면을 응시했다.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떨리고 있었다. 이수연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다. 이제 AI 번역 엔진과의 호환성 테스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다시 4개의 입력창이 떴다. 이번에는 각 언어로 입력된 문장이 실시간으로 다른 언어로 번역되는 과정이 나타났다. 그래프가 떴다. 번역 속도 비교 미즈 단위. 한글 기반 평균 120미즈, 영어 기반 평균 150미즈, 중국어 기반 평균 210미즈, 일본어 기반 평균 230미즈. 오류율 비교. 한글 기반 2.3%, 영어 기반 4.1%, 중국어 기반 6.8%, 일본어 기반 7.2%. 이수연이 말했다. 한글의 조합형 구조는 AI가 음소 단위로 분석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번역 속도가 빠르고 오류율이 낮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디지털 소외 언어를 줄이고 전 세계 사람들이 더 쉽게 디지털 세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인류 공동의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 화면에 한 문장이 떴다. This system is based on the principles of HUNMINJENGUM created by King SEJONG the Great in 1443. 이 시스템은 1443년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훈민정음의 원리를 그대로 구현한 것입니다. 영상이 끝났다. 엘리엇은 멍하니 검은 화면을 바라봤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한 로컬 문자 문제가 아닌데? 그는 영상을 다시 돌려봤다.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는 장면, 타이머가 돌아가는 비교 실험, 번역 속도와 오류율 그래프, 그리고 마지막 문장.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원리를 구현했다. 엘리엇은 노트북을 덮었다. 그리고 책장 구석에 꽂혀있던 며칠 전 제이슨이 건넸던 작은 책자를 꺼냈다. 훈민정음 해례본 영문 번역판. 그는 천천히 첫 페이지를 펼쳤다. 더베이트 정말 이걸 밀어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하나? 다음 날 오후 2시 NSC 내부 조정회의. 회의실 테이블에는 국무부, 상무부, NSC 핵심 인사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엘리엇은 노트북을 열고 어젯밤 본 시연 영상의 핵심 장면들을 띄웠다. NSC 의장 데이비드 로렌스가 물었다. 엘리엇, 한국 측 자료는 어떤가? 솔직히 생각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습니다. 엘리엇은 비교 그래프를 보여줬다. 한글 입력 시스템은 속도, 오류율, 번역 호환성 모든 면에서 우위를 보입니다. 국무부 차관보 제니퍼 윌슨이 미간을 찌푸렸다. 하지만 문제는 정치적 파장입니다. 우리가 한국안을 지지하면 중국과 일본이 반발할 겁니다. 상무부 국장 브라이언이 거들었다. 중국은 이걸 미국의 한국 편들기로 프레임 잡을 거예요. 게다가 우리 기업들도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현재 시스템에 이미 수조 달러를 투자했는데 갑자기 한글 기반으로 바꾸라고 하면 혼란이 생깁니다. 엘리엇이 반박했다. 하지만 이건 감정 문제가 아니라 기술 문제입니다. 기준은 누가 섭섭해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더 효율적이냐여야 합니다. 데이비드가 팔짱을 끼며 말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정치적으로 밀어붙일 수 없다면 의미가 없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엘리엇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돌아가고 있었다. 한국안을 지지하면 기술적으로 최선. 하지만 외교 마찰과 기업 반발. 한국안을 보류하면 외교적으로 안전. 하지만 중국이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 엘리엇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솔직히 저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중국이나 일본이 주도권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제안은 직접 가서 보겠습니다. 한국에 가서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데이비드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일주일 안에 다녀오게. 그리고 확실한 결론을 가져와. 그날 밤 엘리엇의 자택. 엘리엇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말 이걸 밀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야 하나? 그는 책상 위 훈민정음 해례본 영문판을 집어들었다. 첫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백성이 말하고자 하되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이가 많으니 내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노라. 세종은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었다. 그는 책을 덮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좋아. 직접 가서 보자.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머리로 판단하자. 다음 날 아침, 제이슨이 서류를 올려놓았다. 보스, 한국 방문 일정 잡혔습니다. 3일 후 출발입니다. 엘리엇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이슨이 문을 나가려다 멈춰서서 물었다. 근데 보스, 진심으로 한글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세요? 엘리엇은 천천히 대답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적어도 확인할 가치는 있어. 창밖 워싱턴의 겨울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어딘가로 향하는 희미한 빛이 켜지기 시작했다. 3일 후 인천국제공항. 기내 방송이 울렸다. 엘리엇은 이어폰을 빼고 창밖을 내려다봤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수많은 불빛들이 겨울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NSC 특사 자격. 공식적이지만 비공개 일정. 목표는 단 하나. 한글 엔진이 과연 미국이 걸어볼 만한 판인가? 비행기가 착륙했다. 입국장. 엘리엇이 게이트를 빠져나오자 한국 외교부 실무진 2명이 마중 나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여성이 서 있었다. 이수연 박사. 그녀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있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이수연이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다. 저는 디지털 언어 연구소 소장 이수연입니다. 환영합니다. 엘리엇은 그녀와 악수를 나눴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닥터리. 앞으로 며칠간 제가 직접 안내하겠습니다. 한글이 왜 디지털 시대에 가장 잘 맞는 문자인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확신으로 차 있었다. 판교로 향하는 차 안. 검은색 세단이 고속도로를 달렸다. 차창 밖으로는 서울의 밤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차 앞 모니터에는 간단한 한글 구조 소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엘리엇은 화면을 가만히 응시했다. 조립형 구조. 이수연이 말했다. 내일 아침 저희 연구소에서 실험실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실제 사용자 테스트 현장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엘리엇이 대답했다. 차는 판교 테크노밸리로 접어들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한 건물이 보였다. 입구 전광판에 글자가 떠올랐다. 훈민정음 연구소. 그 아래에는 세종대왕의 초상화가 은은한 조명 속에 빛나고 있었다. 엘리엇의 시선이 그 초상화에 머물렀다. 세종대왕. 1443년에 문자를 만든 왕. 그리고 그 문자가 지금 21세기 디지털 세계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차가 멈췄다. 이수연이 말했다. 도착했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엘리엇은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서 내렸다. 그는 건물을 올려다봤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의 코트를 스쳤다. 이제 시작이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워싱턴에서의 일상, 영어 중심의 사고방식,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그는 지금 한글의 세계로 들어서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판교 훈민정음 연구소 회의실. 유리창 밖으로 겨울 햇살이 쏟아졌다. 회색 빌딩 숲 사이로 서울의 아침이 펼쳐졌다. 이수연이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다. 잘 주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엘리엇은 커피를 받아들었다. 이수연은 그의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본격적인 시연에 앞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글 엔진은 단지 한국의 이익만을 위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수연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다. 이것은 디지털 소외 언어를 줄이는 인류 전체의 프로젝트입니다. 엘리엇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그녀를 바라봤다. 이수연은 계속 말했다. 저는 MIT에서 전산 언어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때 제 지도교수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글은 연구할 가치가 별로 없다. 사용자 수가 적고 국제 표준도 아니니까. 그녀는 잠시 멈췄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전오기가 생겼습니다. 정말 그런가? 정말 한글은 가치가 없는 문자인가? 엘리엇은 가만히 들었다. 그래서 저는 한글의 구조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죠. 이수연은 서랍에서 작은 책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훈민정음 해례본 영문 번역판.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자, 창제연도, 창제원리가 모두 명확한 문자입니다. 엘리엇이 책을 집어들었다. 이수연이 말을 이었다. 1443년 세종대왕은 문자를 몰라 고통받는 백성을 위해 직접 문자를 설계했습니다. 권력을 위해서도 명예를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불편했으니까요. 엘리엇은 책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나란 말씀이 둥귀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할 빼이셔도 마참내 제 뜻을 능히 펴디 못할 놈이 아니라. 엘리엇은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다. 백성이 제 뜻을 펴지 못한다. 그래서 왕이 직접 문자를 만들었다고. 이수연이 조용히 말했다. 세종은 문자를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접근성의 도구로 본 겁니다. 누구나 쉽게 배우고 쉽게 쓸 수 있는 문자. 그게 한글의 철학입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일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문맹을 없애는 것. 누구나 쉽게 디지털 세계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엘리엇은 책을 내려놓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연결되고 있었다. 한글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구나. 이건 철학이고 가치고 신념이다. 그는 이수연을 바라보며 물었다. 당신은 왜 이 일을 하는 겁니까? 이수연은 잠시 미소를 지었다. 제가 세종대왕의 꿈을 이어가고 싶어서요. 꿈이요? 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 누구나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세상.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디지털 시대에 그 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엘리엇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표준 경쟁이 아니라는 것을. 오전 10시 훈민정음 연구소 실험실. 대형 스크린 4개가 나란히 걸려 있었다. 각 화면에는 서로 다른 언어 입력 시스템이 띄워져 있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글. 이수연이 엘리엇을 관찰석으로 안내했다. 이제 실시간 비교 테스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실험실 안에는 각 언어 전문가 4명이 대기하고 있었다. 미국인,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 엘리엇은 헤드셋을 쓰고 자리에 앉았다. 이수연이 마이크를 잡았다. 테스트 문장은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산책하러 가고 싶네요. 입니다. 시작. 타이머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영어 입력 화면에 철자를 하나하나 입력했다. 속도는 빨랐지만 타수가 많았다. 중국어 입력 화면. 입력 후 후보를 고르는 과정이 반복됐다. 시간이 걸렸다. 일본어 입력 화면. 입력 후 한자로 변환할지 말지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한글 입력 화면. 조합이 실시간으로 완료되었다. 추가 선택도 변환 과정도 없었다. 그냥 쳤다. 끝났다. 타이머가 멈췄다. 결과. 영어 52타 3.2초. 중국어 41타 후보 선택 8회 5.1초. 일본어 38타 변환 과정 6회 4.8초. 한글 31타 추가 과정 없음 2.7초. 엘리엇의 눈이 커졌다. 가장 빠르네요. 이수연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오류율 테스트를 보겠습니다. 오류율 비교 실험. 같은 문장을 100번씩 반복 입력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다. 영어 오타율 4.2%, 중국어 후보 선택 오류 7.1%, 일본어 변환 오류 6.8%, 한글 오타율 2.1%. 한글은 조합 구조가 명확하기 때문에 오류가 적습니다. 이수연이 설명했다. AI 번역 엔진 호환성 테스트. 이번에는 각 언어로 입력된 문장을 다른 언어로 실시간 번역하는 과정이 시연되었다. 화면에 연산 속도 그래프가 떴다. 왜 한글이 가장 빠릅니까?
엘리엇이 물었다. 이수연이 대답했다. 한글은 잠오 조합형 구조입니다. 즉 AI가 음소 단위로 분해하고 재조합하기 쉽습니다. 마치 프로그래밍에서 함수 호출하듯이요. 그녀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영어는 철자 배열 방식이라 패턴 인식에 시간이 걸립니다. 중국어와 일본어는 표의 문자라 의미 단위로 번역해야 해서 연산량이 많아요. 하지만 한글은 조합 규칙만 알면 바로 처리가 가능하군요. 엘리엇이 중얼거렸다. 정확합니다. 엘리엇은 점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건 마치 15세기에 설계된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같군요. 이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세종대왕은 컴퓨터를 몰랐지만 논리적 설계를 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 그것만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게 바로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이유입니다. 엘리엇은 스크린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믿기지 않는군요. 믿으셔야 합니다. 이수연이 조용히 말했다. 이게 바로 한글입니다. 실험이 끝나고 엘리엇은 관찰석에서 일어나 실험실을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건 진짜다.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어. 한글은 정말로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야. 복도 끝 유리창 너머로 서울 도심이 보였다. 엘리엇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이걸 강력히 추천하겠어. 3일 후 서울 광화문 컨벤션 센터 디지털 언어 미래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공개 시연 행사가 열렸다. 해외 언론과 외교 사절단이 객석을 가득 메웠다. 무대 위 이수연이 데모를 시작했다. 대형 스크린에 기억 아가가 실시간으로 떴다. 객석에서 탄성이 터졌다. 배경 화면에는 세종대왕 초상과 훈민정음 해례본의 영어 프랑스어 번역 문장이 번갈아 떠올랐다. 엘리엇은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메모를 했다. 시연이 끝나자 서구 언론 기자 몇 명이 손을 들었다. 이 문자 시스템을 만든 왕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세종대왕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한국 측 브리핑 담당자가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1443년 백성을 위해 직접 문자를 설계하신 분입니다. 그날 밤 해외 온라인 기사들이 쏟아졌다. 잊혀진 디지털 선구자, 한국의 세종대왕, 암호처럼 만들어진 알파벳, 15세기 한글 문자가 AI를 재구성할 수 있을까요? 미국 기술 커뮤니티에도 토론이 붙었다. 미국이 이 시스템을 받아들일지 지켜보자. 한글 생각보다 대단한데? 엘리엇은 호텔방에서 노트북으로 기사들을 읽었다. 드디어 세계가 알아보기 시작했군. 그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쳤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겠지. 같은 시각 행사장 뒤편. 중국 외교관과 일본 외교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다. 본국에 보고하십시오. 한국이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격을 준비해야 합니다. 2주 후 워싱턴 D.C. 엘리엇은 서울에서 돌아온 뒤 한글 엔진 지지 보고서를 작성해 NSC에 제출했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다. 한국 제한 언어 엔진, 보안 취약 가능성 제기, 워싱턴 포스트, 검증되지 않은 조합형 문자 시스템 해킹 악용 우려,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내용은 구체적 근거 없이 복잡한 조합 구조가 사이버 보안에 취약할 수 있다는 익명의 전문가 의견을 인용했다. 엘리엇은 기사를 읽으며 이를 악물었다. 이건 조직적인 공격이야. NSC 긴급회의. 국무부 제니퍼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중국과 일본이 로비스트를 총동원했습니다. 의회 쪽에도 압박이 들어가고 있고요. 상무부 브라이언이 거들었다. 우리 기업들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에 국제 표준을 맡길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엘리엇이 반박했다. 보안 취약성?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직접 검증했어요. 한글 엔진은 오히려 단순한 구조 덕분에 보안이 더 투명합니다. 엘리엇, NSC 의장 데이비드가 차갑게 말했다. 자네 혼자 확신한다고 해서 국제사회가 따라오는 게 아니야. 중국은 이미 유럽 세계국과 병음 표준 MOU를 체결했어. 일본도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체를 만들고 있고. 제니퍼가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굳이 지금 이 타이밍에 한국안을 밀어줄 필요가 있나요? 중국 일본과의 갈등만 키우고 우리 기업들한테도 부담 주고 그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자는 겁니까? 엘리엇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데이터가 명확하게 보여주잖아요. 한글이 더 효율적이고 더 논리적이고 더 미래지향적이라고.
엘리엇 진정하게. 데이비드가 손을 들었다. 현실을 봐.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야. 우리가 아무리 옳은 걸 선택해도 밀어붙일 힘이 없으면 소용없어.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데이비드가 결론을 내렸다. 다음 회의에서 한국안은 잠정 보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다. 엘리엇은 홀로 남아 빈 회의실을 바라봤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럴 수가. 데이터로 충분히 입증했는데도 왜 통하지 않는 거야? 휴대폰이 울렸다. 이수연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혹시 워싱턴 쪽 분위기가 어떤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엘리엇은 답장을 쓰다 지웠다. 다시 쓰다 멈췄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3일 후 백악관 소회의실. NSC 상급 회의가 열렸다. 의장 데이비드가 발표했다. 국무부 상무부 정보기관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이번 G20 회의에서 한국의 한글 엔진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식 표현은 추가 검증 필요였지만 사실상 폐기였다. 회의가 끝났다. 모두가 자리를 떠나고 엘리엇만 홀로 남았다. 벽에 세계 지도, 스크린에 남은 한글 엔진 그래프. 엘리엇은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내가 너무 앞서갔던 건가? 이건 그냥 한국의 꿈이었을 뿐인가? 휴대폰에 이수연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혹시 워싱턴 쪽 분위기가 어떤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는 답장을 쓰다 지우고 다시 쓰다 멈췄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미안합니다. 우리가 져버렸습니다라고. 엘리엇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는 빈 회의실에 홀로 앉아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그날 밤 11시 워싱턴 자택 거실. 스탠드 불빛 아래 엘리엇이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훈민정음 해례본 영문 번역판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천천히 소리내어 읽었다. 나란 말씀이 둥귀게 달아. 문자를 몰라 억울함을 당하는 백성을 위해. 엘리엇은 손을 멈췄다. 그는 왕이었지만 문자를 권력이 아닌 접근성으로 본 거야. 그는 노트북을 열고 글로벌 디지털 격차 데이터를 다시 꺼내봤다. 저소득층, 고령층, 비주류 언어 사용자들. 그들은 여전히 디지털 세계에서 소외되고 있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도 결국은 21세기판 훈민정음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구나. 엘리엇은 휴대폰을 들고 이수연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서울은 한낮이었다. 이수연이 화면에 나타났다.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엘리엇의 목소리가 떨렸다. 워싱턴이 한국안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수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예상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습니다. 엘리엇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건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에요. 데이터가 증명하는데도 정치 논리가 진실을 막아버렸어요. 이수연은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세종대왕도 그랬을 거예요. 한글을 만들었을 때 양반들이 반대했거든요. 중국 문자를 버리고 야만의 글을 쓰느냐고요. 하지만 세종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이수연이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언젠가는 누군가 이 길을 열어야겠죠. 세종대왕이 그랬던 것처럼요. 통화가 끝났다. 엘리엇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메모장에 한 줄을 적었다. 언어 표준은 기술이자 인권이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창밖 워싱턴의 밤은 여전히 어두웠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서서히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세상이 알아봐 줄 때가 아니라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을 때. 그때 진짜 선택을 해야 하는 거구나. 5일 후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제네바. 국제기술안보위원회 전체 회의가 시작되기 2시간 전. 미국 대표단 대기실에서 엘리엇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밤새 데이터팀과 함께 한글 엔진 보안 검증 보고서를 재검토했다. 중국 일본 측에서 흘린 익명 의혹들이 실제로는 근거가 빈약하다는 점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동시에 유럽 독립연구소가 수행한 최신 벤치마크 결과도 확보했다. 결론은 명확했다. 한글 엔진은 입력 효율, 번역 정확도, 보안성 모든 면에서 우수했다. NSC 의장 데이비드가 대기실로 들어왔다. 엘리엇 준비됐나? 네. 오늘 우리 입장은? 엘리엇은 잠시 침묵했다. 데이비드가 한숨을 쉬었다. 자네도 알겠지만 본국 입장은 중립이야. 한국안을 적극 지지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 거지. 압니다. 그러니까 발언도 조심스럽게 하게. 중국 일본을 자극하지 말고. 엘리엇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손은 이미 USB를 노트북에 꽂고 있었다. 그 안에는 한글 엔진 실험 데이터, 독립 검증 자료,
그리고 훈민정음 서문의 영문 번역이 들어있었다. 데이비드가 문을 나가려다 멈춰서서 말했다. 이건 당신 전문 분야니까 최종 판단은 당신에게 맡기겠네. 문이 닫혔다. 엘리엇은 혼자 남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지난 몇 주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서울 연구소에서 본 실시간 조합 시연, 이수연이 건넨 훈민정음 해례본, 세종대왕의 문장, 백성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이가 많으니, 그리고 제이슨이 처음 던졌던 질문, 문자를 지배하는 자가 디지털 세계를 지배하는 거 아닙니까? 엘리엇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오늘 나는 그냥 관료가 아니라 증언자가 되어야 한다. 그는 노트북을 닫고 USB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일어섰다. 회의장 입구, 거대한 문이 천천히 열렸다. 원탁 테이블에는 각국 대표들이 앉아 있었다. 중국 국기, 일본 국기, 유럽 국가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기. 엘리엇은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의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이제 미국 대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미스터 브래드퍼드 플리즈. 엘리엇은 자리에 앉았다. 그는 USB를 꺼내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 한글 엔진 테스트 결과가 떴다. 중국 대표와 일본 대표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엘리엇은 마이크를 켰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저는 지난 몇 주간 한국이 제안한 한글 기반 디지털 엔진을 직접 검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엘리엇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 표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디지털 시대의 인권 문제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다. G20 국제기술안보위원회 본회의장. 엘리엇이 스크린에 한글 엔진 테스트 결과를 띄웠다. 입력 효율, 오류율, 보안성, 번역 속도. 모든 지표에서 한글이 앞섰다. 중국 대표가 끼어들었다.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입니다. 보안 취약성이 아닙니다. 엘리엇이 차분히 반박했다. 유럽 독립연구소의 검증 결과입니다. 한글 엔진은 오히려 단순한 구조 덕분에 보안이 투명합니다. 일본 대표가 말했다. 하지만 국제 표준으로 3기엔 사용자 수가 적은 것은 지금까지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엇은 화면을 전환했다. 훈민정음 서문의 영문 번역이 떴다. 에이킹 후 크리에이터드 레터즈 소댓 입인 더 모스트 험벌 쿠드 레드 언드라이트. 1443년 세종대왕은 문자를 몰라 고통받는 백성을 위해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엘리엇의 목소리가 울렸다. 지금까지 수십 개 언어 체계를 연구했지만 이보다 완벽하게 설계된 문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를 위해 미리 만들어진 언어공학의 결정체입니다. 회의장이 숨을 죽였다. 세계가 이 표준을 채택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종대왕께 드리는 가장 위대한 경의가 될 것입니다. 침묵. 그리고 유럽 대표 한 명이 손을 들었다. 지지합니다. 또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합니다. 투표가 시작됐다. 결국 합의문에 한 문장이 포함됐다. 한국어 한글 기반 디지털 입력 시스템을 국제표준의 한 축으로 인정한다. 3개월 후 서울 광화문 광장. 퇴근 시간 무렵 광장 한편에서 중장년층과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으로 공공서비스 앱을 사용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큰 글씨의 한글 인터페이스가 떠 있었다. 어머, 이거 참 쉽네. 글자가 바로바로 나오네. 그러게. 옛날엔 뭐가 뭔지 몰랐는데. 카메라가 세종대왕 동상을 비췄다. 그 앞에 엘리엇 브래드포드가 서 있었다. 그는 코트 깃을 세우고 조용히 동상 앞 안내문을 읽고 있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글자로 서로 통하지 못하니. 엘리엇은 고개를 숙여 묵념했다. 띵. 휴대폰에 제이슨의 메시지가 떴다. 보스, 이제 진짜로 문자를 지배하는 자가 디지털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는 한글이네요. 엘리엇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답장을 보내지 않고 대신 주머니에서 작은 책을 꺼냈다. 훈민정음 해례본 영문판, 낡고 구겨진 표지. 그는 그것을 펼쳐보며 중얼거렸다. 세종대왕, 당신은 옳았습니다. 겨울바람이 광장을 스쳤다. 엘리엇은 책을 덮고 천천히 걸어나갔다. 그는 영어가 세상의 표준이라 믿었던 남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달랐다. 한글을 보는 눈, 세종을 이해하는 마음, 그리고 진실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용기. 모든 것이 바뀌었다. 광장 저편에서는 한 어르신이 손주에게 말하고 있었다. 우리 한글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글자래.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거야. 진짜요? 그럼 우리 조상님들이 얼마나 대단하신데.
엘리엇은 그 장면을 바라보며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진짜 승리는 회의장 결정이 아니라 저 일상 속에 있구나.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화면이 천천히 페이드 아웃되며 세종대왕 동상만이 겨울 햇살 속에 고요히 서 있었다.